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게 움직이는지 종목으로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다뤄보겠고요. 첫 번째 긴급 진단할 종목 무엇인지 상황실로 들어가 보시죠. 오너일과 블록딜 이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제 보호해수가 풀리자마자 오너일가가 블록딜을 했는데 얼마나 팔고 있는지. 블록딜 하면은 대체적으로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할인율이 어느 정도 적용돼서 되잖아요. 네. 얼마만큼 또 적용되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인데 네.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속상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최대 주주가 하승봉 대표라고 계시는데 배우자 강현주 씨가 87만여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6,965원, 5원까지 챙기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계로 나오게 되면 한 41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지난 크게 할인율이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배우자 지분이 9.48%대로 내려가고 게다가 또 회사 임원까지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정리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임원들 한 3만 5천 주 정도를 또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상장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1년 뒤에 뭐 어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우리 사주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물량을 팔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물론 IPO 했었을 때 가격이 11,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일단 좀 정리하고 싶었던 욕구가 여기서 발현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가격이 정리가 됐다라는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배우자다 보니까 뭐 나올 수 있는 현상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오너 쪽에서 매도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게 이제 딱 1년이 지나고 풀리자마자 바로 매도를 한다라는 것, 특히나 오너 일가가 블록딜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더 크게 간다라는 확신이 없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은님께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백스텝이다라고 또 일침을 놔주셨는데 이 회사의 그러면은 본업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번 블록딜 소식으로 급락하는 건 논외로 쳐도 네.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이더라고요.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비용 때문에 적자를 봤다. 물론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판관비가 조절되면서 영업의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는 쪽인데 그 언제를 기대하기엔 지금 주가는 팩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쌉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9,900억대, 거의 1조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자체가 한 작년 그 전년도에 비해서 60% 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300억대입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 연간 영업이익 적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일단은 좀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쪽은 당연히 어떤 실적과 지표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성과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비싼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실적을 보면 두들겨 보면은 비싼 건 맞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디비자님께서요. 작년에 2~3배 이상 오른 메타, 이제는 실적이 안 따라오면 힘들죠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성장주 안에서 기대가 먼저 반영을 했다가 네.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은 바로 고꾸라지는 종목들이 사실 2차 전지에서도 봤었고 우리가 그렇죠.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성장주에서 매번 보는 패턴이거든요.
이번에 메타버스주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메타버스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종목 장세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냥 차트가 이쁜데 가자 하고 막 들어가는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고 네. 작년 실적이 얼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싼 종목을 매매하고 있구나라는 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대주주의 매도가 나온다. 일단은 뭐 절대 좋게 볼 수 없겠다라는 쪽에서 반등시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낙폭을 좀 줄이는 약한 48,000원대 정도가 일단 한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반등 들어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주주도 파는데 라고 한 줄평 적어주시면서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대로만 갈 때도 있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꺼졌을 때는 여러분들 꼭 챙겨봐야 되는 게 이 회사 본업의 가치, 실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웠던 자이언트 스텝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코로나 반사 효과, 삼성화재랑 손보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랑 유가 급등으로 손보사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저도 이제 관련 뉴스를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럴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앵커님도 오너시죠? 오너요? 예. B 브랜드 오너시죠? 차 타고 다니죠. 네. 네. 요즘 만땅 풀로 가득 채우면 얼마 들어옵니까? 저는 경유라서 하필 또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경유값이. 경유. 예. 네. 그래서 풀로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4만 원어치만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체감상으로 한 20-30%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차를 놓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길거리 차는 많은데요, 아직. 네. 차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차의 운행이 줄어든다는 부분들과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는 사람들의 이동이 줄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의 이동이 줄게 되면 사고가 줄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손해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보험금으로 나갈 지급할 금액이 줄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면 채널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다 비대면으로 들어가죠. 그런 관점 쪽에서 비대면이면은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그래서 거기서 계약한 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또 줘야 되는 이런 상담사들인가요? 네.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까지 감소되다 보니까 영업 비용도 줄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동시간대 그 차량과 비교해 보면요. 네. 회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차들이 좀 줄면서. 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마라토너 입장 쪽에서는 안 뛰잖아요. 이 건강한 체력의 비밀은 네. 건강에 좋게 운동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유가가 급등한 것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로에 차가 줄다 보니 사고율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손보사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같은 보험사 안에서도 이번에 생보사는 한숨을 쉬고 손보사는 안도했다.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렸다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보사 같은 경우는 금리의 역마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보험 상품을 팔았었을 때 고금리 확정형 이게 5%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버겁다란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근데 그럴 줄 알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한계를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 같습니다. 특히 새 국제회계 기준 IFR S17 네. 네, 영어까지로 해야 되는데 17 네. 예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돌려줘야 될 보험금이 이제 보통 원가로 계산했는데 이걸 시장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 관련돼서 예전에 냈던 보험금이 이제 쌓여서 이제 줘야 되는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더 비싸겠죠. 그러면 시장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보험사 입장 쪽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게 회계상이긴 하지만 네. 안 좋아지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보험사 쪽에서는 반발이 있다라는 쪽도 한번 어떤 생명보험사 쪽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보험사로 접근했을 때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마침 상승 선방님도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코로나가 풀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사고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손해율도 올라가겠고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손보사, 보험주들이 좋다고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이 삼성화재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혹시 그 외에 봐도 괜찮을 만한 보험주가 있다면 무엇일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인 피해를 보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나오면 어떤 변화가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보험료리가 조정이 들어가죠. 그런 현상을 봤었을 때 보험료 가격들이 조정된 것보다 손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손해율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맞춰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걸 다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금리 인상의 수혜나 금융사를 볼 때 은행주밖에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나온 쪽은 손해보험사도 된다는 관점 쪽에서 저평가가 좀 어느 정도 재평가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효한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가격대가 적어도 지금 20만 원대 밑에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단기 눌림목 나왔을 때 조금 긴 시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2만 5천 원대, 한 박스권의 상단부 정도까지 들어가는 주봉상의 동향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최선호주까지 그냥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보험사 중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현대해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해상이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보여줬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그런 쪽에서 시총이 2조 8천억 정도인데 올해 순이익 한 4,700억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 PR 5배 조금 넘는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현대해상이 제일 낫다. 물론 하나손해보험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그에 좀 덜하지만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여전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손해보험사들의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 반면 오늘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할 때는 따라가지 말고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죠. 나홀로 상승장 BH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런 거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네, 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네. 상반기 이례적으로 호실적이 전망된다라고 BH가 나왔거든요. 지금 BH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하던 스마트폰 있고 신사업 부분이 있어요. 먼저 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는 이례적으로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출하량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혹시나 1분기 때 좀 좋아지지 않을까 봤던 부분들 역시나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BH가 움직이는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애플, 네, 애플과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과 영향이 있는 대표 주자 LG노텍, 네. BH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근데 보통 북미 고객사라고만 얘기합니다.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FPCB 쪽의 연성 회로기판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이런 쪽 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특히 해당 고객사가 괜찮은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 쪽도 들어가지만 지금 최근에 확 물량이 늘어나는 쪽은 애플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도 생각보다 예상 대비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아이폰 SE3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자신 있게 물량을 늘리고 있죠. 이런 쪽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그냥 좀 부럽습니다. 삼성도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싶지만 애플 관련주들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지금 LG에서 뭐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있을 테고 BH도 꼽히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스마트폰 확인해 봤으니까 신사업 부분 볼게요. 네. 여기 전장사 확대로 인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또 필요한 종목이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요?
네, 이 얘기는 벌써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죠. 나왔는데 앵커님도 지금 차량용 거치대식으로 네. 무선으로 핸드폰 이렇게 놓게 돼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거 얼마에 주고 사셨나요? 저 그거 차 살 때 서비스 받아. 네. 그래, 딜러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이, 그거 뭐 해봐야 2, 3만 원. 이렇게 하신 거보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전기차로 들어갔었을 때,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예 내재화, 탑재화돼서, 아마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에 탑재돼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와 함께 또 휴대폰을 그냥 꼽았는데 차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이 첫째가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전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증권사 추정은 매출액이 약 한 2천억까지 이걸로 2천억이 나오나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맞아요. 아직 장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받은 거는요. 무선 네. 충전은 아니고 그냥 거치대. 그냥 거치대요? 네, 근데 이게 무선 충전이 되는 거치대라면 훨씬 더 가격도 높거나 쓰임새가 다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예 내재화될 걸로 생각되고 있고, 그 내재화되는데 이제 콕핏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안에 그 차량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와 함께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부분, 이쪽이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에 많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또 하나의 전장 쪽의 상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네. 그냥 썬팅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요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BH 이야기 들어봤어요. 신사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게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지금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와 좀 비슷한 사업군 안에서 대체주, 대안주를 찾아볼 수 있는지 투자 의견과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단 성장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속도는 좀 빠르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지금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 좀 늘린 목대 들어가자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적으로 한 23,500원대 밑이 적당하지 않을까. 23,500원 밑에요. 네, 박스권을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런 쪽에서 타이밍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BH나 뭐 LG노텍이나 모두 다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는데 지금 IT 부품 쪽에서도 성과 나온 회사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렌텍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회사는 지금 EM텍, 이렌텍 한 끗 차이입니다. 얘도 주가 흐름이 좋네요. 이제 얘라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렌텍 이름이 있는 네요. 친구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작년의 동향과 함께 변화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저평가인데 실적 나오는 게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전자담배 디바이스 관련된 쪽이 EM텍도 있고 이렌텍도 있지만 네. KTNG 물량들이 이제 벤더를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나오죠. 그런 쪽에서 성장을 받는 쪽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배터리 팩이지만 이제 VR, AR 기기 쪽으로 다가섰을 때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의 변화들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의 스토리도 있다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목대 접근하시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눌림목에 접근할 종목이 꽤 많아 보입니다. BH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렌텍에도 대안주를 해주셨고요. 이씨 가문의 렌텍이 이렌텍 기억해 주세요. 저희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